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조금 차별성 두고 싶어서 예, 예.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사실은 작년까지 대입 입시 강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입시 강사들 시선에서의 네. 재수와 그리고 이제 편입 학원이라던가 편입 강사가 바라보는 편입을 다뤄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자연계 편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 만드는 학교 친화 프로스터디의 대표 프로 김대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 강사가 알려주는 편입 이야기, 자연계 편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와 형쌤은 이제 현재 편입 컨설팅과 학습 설계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작년까지 대입 입시 강사로 국어를 가르친다던가 또는 입시나 진로 컨설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재수에 대한 고민을 100%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입시 강사 시선에서 보는 재수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는 편입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은 자연계 편입으로 워낙 알려진 정대호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정대호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위드스타 하면 이과 편입으로 워낙 알려져 있고 이과 편입하면 위드스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대호 교수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거는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드스타가 이제 자연계 편입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상돈 선생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런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거는 이상돈 선생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될까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편입학원에서 편입 강사분들을 이제 교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교수님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가 나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이번 학기는 쉬고 있는데요. 네. 예, 비대면이 끝나고 내년에 뭐 대면 되면 다시 이제 어플라이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좀 싫어했던 점이 아니 원래는 대학원에서 대학원 생활하고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되게 민감한 분이 교수라는 직함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 교수는 가르친 사람한테 다 부를 수 있다고 하지만 학위가 최소한 박사학위 정도 돼야지 그렇죠. 교수를 부를 수 있는 칭호가 생기는데 여기는 그냥 뭐 그래서 학원 쪽에서 강의를 하시면 그냥 다 교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전화 왔어요. 교수님 하니까 교수님 옆에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한테 그냥 선생님 부르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교수님이신데 조금 더 중요했던 게 일단 편입학원에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라고 보면 수학 그 한 과목에 좀 특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정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리 논술부터 시작해서 편입과 관련된 이제 물리, 화학 쪽,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기초과학이라던가 자연과학까지 학문적 깊이를 갖췄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많이 들어서 사실은 편입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하거나 트라이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셨지만 좀 제일 적합하다고. 좋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이학 박사다 보니까 물리 화학은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제 물리를 좀 깊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수학을 못하면 물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편입 수학에서 다루는 과목을 저희는 한 학기에 수리, 물리 이렇게 해서 한 과목으로 배우거든요. 편입 수학은 제가 다루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라다가 다루실 수 있는 분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짧은 시간밖에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 본격적으로 저희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너무 뻔하고 식상하긴 한데 안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시죠? 저희가 자연계 편입 대부분 쉽다고 하죠. 무조건 간다. 우리 저 선생님 강의 보시면 자연계 편입 무조건 간다라고 할 정도로 자연계 편입이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계 편입이 인문계 편입보다 쉽습니다. 쉬운 이유는요. 결국 TO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결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주로 되다 보니까 군대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결시생 채우기 위해서는
그 TO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서 그 TO 차이 때문에 되는 거고, 그 다음 자연계 편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노베이스 친구들한테는 아마 1년 안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학점도 따야 되고 수학 과목이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깊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수학을 좀 했었는데 자연계 편입을 한다.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문과였고 못했는데 수학을 한다. 사실은 1년 안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노베이스였는데 수학 공부를 해서 1년 안에 해서 합격했다. 이런 선생님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선생님들 양력 찾아보면은 대부분 2년에서 3년, 4년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 자연계 편입은 원래 수학을 좀 했던 친구들은 쉽다. 하지만 노베이스 친구들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네. 기본적인 편입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신입학 전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원을 정해준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기간에, 네. 신입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결손 인원을 채우기 위한 네, 전형이잖아요. 맞아요. 군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가는데, 군 휴학이라던가, 네. 뭐 그 외에 뭐 기타 사유로 이제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제적당한 학생들도 있겠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아서 경쟁률이 적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네, 맞습니다. 되시는 거죠. 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네. 편입 영어 외에 편입 수학을 건드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죠. 예. 섣불리 도전하지 않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네.